실제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인공은요. 10대입니다, 10대. 그래서 오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신 이유가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이 싱크와이즈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에 궁금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대를 대표해서 우리 심규빈 우리 학생이 노란색 신호등에서 푸른 신호등 인생의 안내자 싱크와이즈란 주제를 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또 시간 내주신 우리 심규빈 학생을 위해서 큰 박수로 우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규빈 학생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 제 모습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지금 공유된 화면 다 보이시면 한번 사인 해주시고요. 네, 다 보이시는 것 같네요. 자,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17살 심규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그냥 굉장히 흔한 한 학생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전을 통해서 또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특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만의 스토리 들어보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신박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랑 또 동네 축구 강사가 저에게 축구를 알려준다면 둘 중에 누가 저의 인생을 바꿔줄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까지 하신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 두 분께서 저한테 이 두 분 중에 한 분씩 저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분이 저의 인생의 스승일까요? 축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축구 강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전수를 해줍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 왼발 슈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드리블 같은 경우를 저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가르침을 선사할 것이죠. 저의 인생을 바꾼 스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손흥민 선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승은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데요. 저에게는 싱크와이즈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싱크와이즈라는 스승을 통해서 제가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제 강의 제목을 노란 신호등의 인생에서 푸른 신호등의 인생으로 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노란 신호등 같았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4년 전 저는 홈스쿨을 시작하였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고 점점 성장해 나갔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저를 돌아보니까 시작은 했지만 어떤 프로젝트는 마무리를 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는 그냥 마무리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 모습을 보면 노란 신호등과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노란 신호등은 되게 애매한 존재입니다. 운전자는 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작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무진 가수님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 신호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낸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라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저도 당시에는 제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또 하는 건지 많은 건지도 모를 듯한 그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프로젝트 기획, 내용 정리 등을 시작만 하고 마무리지도 못한 채로 쌓여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또 꾸준함과 학습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족들과 고민하면서 많은 시도를 하던 도중에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에 출전하면서 싱크와이즈 아버지의 싱크와이즈를 처음 빌려서 활용을 해보게 되었고 또 그때부터 싱크와이즈를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라는 것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를 이렇게 싱크와이즈로 준비를 했는데 이 논제가 이런 1700년도, 1800년도에 세계를 움직인 세계사적 인물의 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가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과 기준으로 현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출전도 해서 발표도 하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 400만 원을 또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 또 상금 분배를
싱크와이즈로 활용을 해서 하게 되었고, 또 섬기고 싶었던 분들, 또 엄마, 아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기에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동생 노트북도 지원을 해줬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동생 노트북과 제 노트북을 같이 샀다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샀기 때문에 제가 싱크와이즈를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싱크와이즈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싱크와이즈를 통한 성장의 기회 모두 가져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싱크와이즈를 통한 변화, 프리시노돈을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2020년도 1월 제가 본격적으로 싱크와이즈를 사용하게 된 때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도전하였지만 처음엔 어색하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데도 미숙해서 애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도움으로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뤄본 끝에 기본적인 방법들 대부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변화가 되었었는데요. 2020년도부터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을 사용을 시작하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비전과 경영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젝트 계속 프로젝트 진행하죠. 제가 부제로 선정하게 프로젝트 능력의 변화, 프로젝트 능력의 향상이라는 그 부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프로젝트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꿈의 학교 프로젝트인데요. 이 꿈의 학교 프로젝트는 제 프로젝트 능력, PQ 능력의 향상의 시작이었고요. 또 처음 스스로 진행한 프로젝트이자 싱크와이즈를 처음으로 사용한 프로젝트였고 체계적인 코칭을 경험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꿈의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클래스들 중에 가치 있다 판는 테마를 선발해서 교육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동생과 함께 논의하고 또 아버지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쉽게 역사와 인물들을 접하고 거기서 서번트 리더십과 미래 인재를 거듭나기 위해 그런 역량들을 배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싱크와이즈를 열심히 기획했고 그 자료들을 면접관님들께 보여드리자 놀라시면서 차별화된 학생이다, 차별화된 프로젝트다 라고 칭찬해 주셨고 이후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코칭해 줄 수 있는 시간과 자본이 생겨서 이것 또한 싱크와이즈로 정확하게 배분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 꿈의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된 학생들도 되게 많았고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거기 함께 참여하던 제 친구가 정리를 한 건데 그 친구마저도 싱크와이즈의 그 필요성과 또 효율성을 알고 이렇게 스스로 싱크와이즈로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인지 주니어 독서마당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싱크와이즈를 통한 첫 수익화 모델이자 아이들의 독서 친화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이고 또 저의 프로젝트 능력과 코칭 능력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꿈의 학기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배운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독서를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을지 가족과 논의하던 중에 사계절 독서마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계절을 토대로 테마에 맞는 도서를 선정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별로 독서마당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처럼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전체 커리큘럼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매 회차마다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 회차마다 주제랑 선정으로서 학생 준비물, 진행할 것, 어휘 활동, 진행자 준비물, 참석자랑 진행 자료,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내줄 수 있는 미션까지 이렇게 매 회차마다 정리를 하게 되었고 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임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모임들도 이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잘 계획할 예정이고 이렇게 잘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맨퀴의 경제학 총정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비전과 연관된 프로젝트이고요. 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이유를 설정하고 진행했고 원부분배 프로젝트와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CEO인 워런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플이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한 이유는 스티브 잡스의 탁월한 제품 설계 능력보다 현 CEO인 팀 쿡의 세계를 읽는 통찰력 또 경영 능력 덕분이 더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에 영감을 얻고 제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계를 읽는 능력 또 시장을 읽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맨퀴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고 정리를 시작하려던 중에 싱크와이즈 원부건매 프로젝트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원부건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백주희 코치님과 또 구지은 코치님을 만나고 많은 부분을 배웠고 이제껏 하지 못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더욱 수월하게 이렇게 경제학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요 공급 부분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상경제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건 되게 생소한 말일 것 같아요. 제가 동생과 논의해서 만들어낸 말인데, 뭐 영어로 하면 메타 이코노미 프로젝트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는 이제 다른 아이들의 경제 금융지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고, 맹큐 경제학을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해서 가상경제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험을 통한 배움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진정한 메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상경제 프로젝트라는 이때 테스트 버전이라 알파 테스트라고 정의했는데요. 제가 맹큐 경제학 정리를 통해서 성장한 경제, 금융지능을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나누자라는 마음으로 계획한 프로젝트이고, 처음에는 사촌 동생이랑 제 친구 준호를 상대로 진행을 했는데, 신과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을 설정하고 정리하였고, 또 그것들을 토대로 저랑 동생 규환이가 주식회사가 되어서 매일의 체중 변화가 주가지수에 반영되는 그런 투자 상품을 세팅했고, 또 가상화폐인 초코머니랑 가정 심부름이나 독서, 청소 등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 초코머니를 획득하고 또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서 또 금융소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보유한 초코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산해주는 그런 용돈 프로젝트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촌동생 3학년인 하임이가 금융진에 크게 성장했고, 시장과 경제를 읽는 해안이 생기게 되어서 하임이 스스로도, 그리고 저 사촌 오빠인 저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주가 기록표랑 그다음 가상화폐, 그리고 이렇게 통장까지 만들고 매일 주가 지수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남남남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기 위한 프로젝트였고, 또 명확한 목표치와 비전을 설정한 뒤 친구들과 협업을 통해서 계획한 프로젝트인데, 남남남남이란 뜻은 남이었던 내 남자의 한남 강남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뜻인데, 저랑 규환이, 동생 규환이, 그리고 제 친한 친구들은 모두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성공한 기업들에 찾아가서 경험하고 배우고 또한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트립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 트립을 계획하는데도 싱크와이즈가 굉장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협업 기능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요와 여행지, 여행 경비, 그다음에 트립 목표와 여행 중에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이렇게 계획을 해서 트립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특히 협업 기능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고, 각자 트립에서 배울 것들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였으며 여행지나 경비 목표들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의 키워드는 연결성, 연결, 또 경영과 브랜딩이었는데요. 이 경영에 관련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1박 2일 동안 진행한 트립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고요. 트립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친구들과 토론한 내용 또한 블로그로 정리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립을 진행했던 경과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사진 자료를 남기고 또 배울 것들을 정리하고 또 친구들과 저녁에 모여서 토론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진 자료가 좀 많은데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프로젝트라 정리를 활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는 거의 모든 업무에 싱크와이즈를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싱크와이즈와 물화일체된 삶을 살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고,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아니면 또 동기부여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책을 읽고 아까 말했듯이 원부건맥 같은 경우도 책을 하나의 맵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책도 부의 습관이라는 책도 정리했고, 또 그랜트 카돈이라는 세계적인 부자의 동기부여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역사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무리를 잡은 건 싱크와이즈와 경영 그리고 미래시대 역량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크리스천 맞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싱크와이즈도 하나님께서 저의 비전과 경영을 위해서
정영규 대표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다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1인 경영, 1인 기업이 대세가 되어 있는데요. 경쟁성에서 흑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경영 없이 망하기는 너무나 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비전과 온전한 경영이 모두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 비전과 경영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부족하면 허사가 되기 때문에 비전과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랑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경영이 없다면 그걸 실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뭔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 사업을 하겠다라는 비전이 있는데 그거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회사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망상으로 끝나게 되겠죠. 근데 또 아무리 좋은 경영 능력이 있어도 비전이 없으면 그 능력을 헛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자신의 진짜 인생에 받은 목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최대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시간과 재정, 건강을 경영하는 CEO가 돼서 비전 멘토로서 비전 멘티들을 후원하고 섬기고 비전 멘토링하는 그런 모습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전을 이렇게 딱 잡았으니까 이제 올바른 경영 능력만 갖추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싱크와이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싱크와이즈랑 인생 마스터맵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또 비전과 경영 전략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욱 성장할 것이고 더 나은 경영 능력을 갖추어서 저의 비전을 꼭 이룰 것이다 라고 확언하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제 인생 마스터맵을 디자인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싱크와이즈를 통해 향상시킨 능력들 모두 미래 인재의 기초 역량인 프로젝트 능력, 즉 4C 능력입니다. 비판적 사고력, 또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창의력 이렇게 4C인데요. 현재 프러시아 교육 제도로 바뀌기 전인 18세기 이전 교육, 아까 말했던 정약용 선생님 때 그 교육에서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고리타분하게 느껴졌던 이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을 밀쳐내고 새로운 미래시대 필수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게 싱크와이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와이즈를 자신만의 맵을 창조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협업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보완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영근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2040 G2를 위한 또 미래시대 경영과 성공을 위한 최고의 도구가 바로 싱크와이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고의 경영 도구이자 미래시대 준비를 위한 시스템인 이 싱크와이즈를 잘 활용하셔서 형통하는 푸른 신호등의 인생, 또 비저너리의 인생 하시길 축복하며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마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경제학도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책이 맨큐의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신규빈 학생 얘기 들으면서 야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왜 저걸 정리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와 야 우리 후배들에게 대학교 후배들에게 우리 신규빈 학생을 좀 연결해 줘야 되겠다.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탁월한 저도 지금 14년차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와 너무 멋진 발표력과 생각과 정신과 이런 것들이 정말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규빈 학생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혹시 한 두세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빈 학생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나 너에게 꼭 물어보고 싶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순 선생님, 예, 음소거 한번 열어주시고, 예. 지금 신규빈 학생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도 홈스쿨링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혼자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그 길이 상당히 외롭잖아요. 결과를 도출했을 때는 행복하지만 가다 보면 그 길이 아닐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되게 공감이 되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냐, 아니면 그런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냈냐라고 하시면 저는 우선 공동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광주 싱크족이라는 이 모임은 결국에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이기에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유대감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공동체가 없었다, 가족 간의 그런 소통과 유대감이 없었다, 아니면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 지금 모습은 아마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그런 시련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되게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 답변 또한. 자, 우리 처음 용기를 내주신 우리 김영선 선생님한테는 힐링 ABC 주스 한 달 드실 수 있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우리 신규빈 학생한테, 우리 박용태 선생님, 예. 우리 음소거 열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신규빈 학생을 화면으로 보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발표를 잘하셨는데 그 발표 지금 자료 만드신 게 파워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할 때도 사실 이렇게 많이 떨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기 힘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발표하신 자료의 서버 어떤 발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보고 싶어요. 너무 능수능란하게 발표하신 게 그것도 매핑하신 건 맞나요, 혹시? 이 발표 내용이요? 예. 이 매핑을 해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네, 발표 내용은 저번에 한번 매핑을 해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저번에 싱크와이즈 유저 컨퍼런스 때 했던 것들을 조금 베이스로 잡아서 한 번 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그 6개월,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진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조금 추가해서 한 거라서 저번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베이스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 발표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잘 이렇게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은 그런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신규빈 학생이 만들었던 이 발표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서브맵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아까 손 드신 우리 한비찬 대표님까지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한비찬 대표님. 지금 들리죠? 예. 네네. 같은 싱크족으로 우리 신규빈 학생이 싱크족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 싱크와이즈로 학습 정리하고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이 이렇게 싱크와이즈로 자기 학습에 대한 구조화 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학습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걸 오랫동안 지켜보고 실제 그걸 교수 활동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발표까지 잘하는 학생은 드물어요. 네, 그래서 싱크와이즈가 확실히 구조화 훈련 이외에 발표력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신규 학생을 통해서 지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지금 홈스쿨 하고 있는 거죠, 신규 학생? 네, 맞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제가 학교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17살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지금 모든 학습 본인의 과정을 지금 맨큐 경제학처럼 스스로 학습에 대한 진로, 학과나 이런 것들을 어, 어, 혼자 설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동생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협업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자연과학 쪽이나 수학이나 이런 이과 쪽도 그 싱크와이즈로 정리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이전에 한 중학교 2학년 때 정도인가요? 그때쯤엔 물리학이랑 또 천체 물리학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되게 포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 가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IT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또 그런 과학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 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그런 하나하나마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동생과 함께 또 아버지와 함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싱크와이즈를 학생들한테 해봐도 이게 자연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쪽에 정리하는 학생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것까지 한다니까 아, 대단합니다. 아, 우리 강의 끝나고 한번 또 개별적 연락을 좀 취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시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 광주 싱크족 오행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도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싱크족 오행시 예, 계속적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10대를 대표한 우리 심규빈 학생이 있다면 이제 20대를 대표한 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예진 님인데 오늘의 그 사례 발표 주제는 나의 활동 싱크와이즈로 더 촘촘하게란 주제로 우리 20대 대표 김예진 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좀 떨리는데요. 제가 캠이 이쪽에 있지만 제가 보는 화면은 이쪽에 있어서 혹시 시선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있던 발표 자료가 시스템 오류로 오늘 아침에 전부 날아가서 급하게 작업하느라 프레젠테이션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서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정영교 대표이사님과 김중현 센터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보노 국제협력재단 청년 간사, 청소년이 만든 안전한 세상 청년 대표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를 천천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저는 핸드폰과 노트북보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정리하는 것이 편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여러 명이 협업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편했고 전자기기와는 조금 담을 쌓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자, 참 앳된 학생이 앞에 보이시죠? 이것은 저의 중학교 때 모습인데요. 이때만 해도 저는 공부라는 것에 목을 메고 살았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책과 필기한 노트만 보고 공부를 했기에 모든 것을 저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시험 기간만 되면은 하루에 잠은 1시간만 잤고 거실에서 방까지 가는 그 10초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책상 밑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많이 안쓰러웠는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싱크와이즈입니다. 어느덧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험을 비롯해서 수행평가, 진로직업, 대학 설계, 대외 활동, 비영리 활동 등 참 많은 것을 싱크와이즈 프로그램과 함께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쓴 효과는 뒤이어 나오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부 시간이 2배 이상 줄어도 성적은 이전과 똑같다는 것이었어요. 우선 자세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하였던 학업입니다. 현재도 대학교나 대학원을 이수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자녀를 두고 계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흥미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코로나19, 현재까지도 저희 삶에서 떠나지 않은 전염병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소상공인도 있고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도 있고 그리고 강연자,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주변의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모두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시스템 구축이 온전히 다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과제와 토론까지도 온라인 제출이 되어버린 때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역시 싱크와이즈였습니다. 저는 학년마다 학기, 과목별로 맵을 설계했습니다. 강의와 과제까지도 미리 적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는 부분을 스스로 체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다른 것 없이 매핑 하나로 살펴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꾸준히 4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어요. 4년이 지난 지금은 기획하며 체크하는 학습, 팀 프로젝트 때 회의하며 실행하는 학습, 그리고 나의 학교 생활을 관리하여 결과 평가하는 학습까지 터득한 방법이 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둔 저는 제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복수 전공인 과에서 타 전공 학생 최초로 이제 1등을 하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는데요. 참 대단하고도 놀라운 사실이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는 그거를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야는 비영리 쪽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 2월 24일 무엇을 하고 있으셨나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충격이기도 했고 누군가에는 예상된 일이라고도 했는데요. 저에게는 다소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가족도 없이 홀로 피란길에 오른 사람, 국경선 앞에서 자신의 아빠와 남편, 아들과 이별을 나눈 후 피란길에 오른 사람, 신발도 없이 종이 하나를 꼭 쥔 채 피란길에 오른 아이를 보니 저는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선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저와 함께 활동하는 청년 봉사자 9명이 협업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는 그 자원봉사자들을 청년 대사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저와 한두 명을 제외한 청년들은 이 맵을 쓸지도 볼지도 모르는 사회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와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모두가 공동으로 들어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고 저와 멘토님들의 추천을 통하여 싱크와이즈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청년 제사들이 쓰기가 어려웠다면 활용이 능숙한 몇몇만 사용을 했을 텐데요. 워낙 활용도와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사용하기 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싱크와이즈 최대 장점은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제출해야 하는 문서나 커다란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체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만약 맵이 없었다고 해도 캘린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린더는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지 않나요? 일정 밑에 또 다른 가지로 해야 하는 일까지 체크하며 서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크로스 체크,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2차 체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3번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였을 때 어제 최종 연락을 받아 청년들의 힘으로 싱크와이즈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청년들이 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싱크와이즈가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이제 이 맛을 알았다. 처음에 걱정했던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꼭 필요하다 등 프로그램 칭찬을 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희가 서로를 더 끈끈하게 체크하며 제안서를 작성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이 맵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약 8,000개의 가지를 적었습니다. 사실 개수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에도 가장 매우 적합한 예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싱크와이즈는 저희를 우크라이나라는 하나의 공통 주제로 모이게 만들었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뻗고 뻗어서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맵에 그려진 설계를 토대로 8월, 10월, 12월 폴란드를 가서 피란민분들을 직접 뵙고 공공기관과 로컬 NGO 분들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때도 역시 싱크와이즈를 통해 회의가 진행될 텐데요.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싱크와이즈를 사용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변화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를 입체적으로 하며 그것을 제 힘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이에서 연필로 그려 단면인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이를 접어서 입체적인 도형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단어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스스로 정리하며 깊이와 진정성을 더해 단순한 사고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집단 지성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든 혼자 해내는 것이 편했던 저는 이제 협업이 가장 편하는데요. 사업 제안서를 쓰면 한글 파일 자체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협업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싱크와이즈는 협업이라는 큰 장점으로 동시 작성이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질 수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세 번째는 단계적인 프로세스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큰 생각에서 점차 좁혀 나가는 것이 매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프로세스는 필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과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인 평가 및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그에 대한 맵을 설계하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맵에는 적게는 1000개부터 시작하여 10,000개 이상 분량의 가지가 그려지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그 맵이 곧 결과물이 되고요. 또한 싱크와이즈는 워드나 이미지, 한글, PPT 등 다양한 문서를 링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장에 매우 적합한 빅데이터 프로세스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싱크와이즈를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사용하고 한 달, 1년, 10년을 사용하다 보면 더 멋진 나만의 커리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자서전을 만들어 볼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대학원을 준비하는 미래 설계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 오차가 없는 완벽한 생을 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싱크와이즈의 장점을 얼른 발견하여 다른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알맞은 하나의 도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학생밖에 안 되는 제가 사례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부끄러운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나마 저의 활동과 미래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면 그것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명함을 우선은 공유를 해드립니다. 혹시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또는 저는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서 발표한 우리 신규빈 학생도 그렇고, 또 지금 발표한 우리 예진님도 그렇고, 정말 이 싱크와이즈의 활용이 정말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자, 우리 김예진님에게도 우리 질문하실 분 한두 분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드시면 멋지십니다. 어디실까요? 네, 여기 카메라를 일단 사정상 못 켜고 있는데요. 예, 우리 서망님. 네네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진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중학생 아기가 옆에서 제가 같이 데리고 와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못 켜고 있고, 네, 우리 아들도 이거 싱크와이즈를 정말 이렇게 심기빈 학생이나 우리 김예진 학생님처럼 잘 다루게끔 하고 싶은 게 저 엄마의 마음인데, 두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놓쳤어요, 심기빈 예. 학생한테. 그래서 예진님이 이렇게 싱크와이즈를 아버님의 권유로 들으셨다고 아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어떤 이 싱크와이즈를 처음에 접했을 때 또는 이제 아버님께서 이거를 권해줬을 때 어떤 식의 저거를 얻어서 이걸 하고 싶었는지 이런 계기가 듣고 싶어요.
저는 우선은 아버지께서 이 맵을 사용하신 지 10년이 넘으셔가지고 원래는 아.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제 삶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한 30분 정도를 맵을 그려주시면서 저의 과제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한번 도와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뒤통수 맞은 것처럼 '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1시간 정도 사용 방법을 배우고 바로 실전에 옮겨서 저는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저는 언니도 이걸 사용하고 오빠도 사용하고 엄마도 사용하고 모든 가족이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본사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를 하신 건가요? 저는 정규 과정을 이수는 하지 않았고요. 저는 가족에게만 강의를 음. 듣고 교육을 와, 받고 대박, 시작을 대박. 했습니다. 완전 네. 아. 천재네, 천재.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배워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 쉽지 않잖아요. 맞죠?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쓰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면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아이의 공부로 이어지도록 해주는 게 좀 부모님들의 좀 좋은 처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예진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 한 분 용기 내 주십시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예, 우리 김영순 선생님. 네, 제가 질문이 많은데 음. 요즘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어른들도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NGO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베이스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우선 원래 이전부터 세월호를 겪은 세대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아는 언니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였고 아무래도 안산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너무 잘 겪었었는데 그때부터 NGO를 생각하고 비영리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때가 14살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제가 세월호를 겪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하나의 저에게 키워드가 안전이었어요. 청소년들의 안전. 내가 내 또래 친구들의 안전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앞서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발을 벗고 종이 한 장만 들고 아이가 피랑길을 올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저 어린 나이가 저걸 겪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우크라이나 긴급구 활동뿐만 아니라 지금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 타클로반에 있었을 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공공보건 쪽에서도 이미 좀 긴급구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긴급구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내가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싱크바이저를 잘 쓰는 것도 참 너무 예쁘고 멋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청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김예진 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정말 물질적으로 도움을 지금 바로 줄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나마 큰 힘을 실어주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대도 들어봤고 20대도 들어봤고 과연 성인들은 과연 이 싱크바이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 한국에 계신 게 아니라 독일에 계신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우리 독일 현지인의 싱크바이저 활용 그 위대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권기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권기호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선거철이 되면 기호 1번, 기호 2번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이 온 사방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면 저 보실 때마다 다 기호 1번, 기호 2번 이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고요. 앞에 너무 쟁쟁한 우리 친구들이
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음. 저는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화면 공유하고요. 잘 안 보이시면 안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잘 잘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노트를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요를 열어놓습니다. 개요를 고정하고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그 중간에 있는 화면이 작아진다고 해도 결국 이 노트에 기록한 것과 그다음 개요로 통해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나중에 혹시 관련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여기 개요에서 입력이 가능한지 다른 프로그램에는 제가 이제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제 쓰면서 특히 이제 마인드맵 프로그램만 제가 한 대여섯 개, 뭐 그 이상으로 이제 한번 써봤는데 그 중에는 이 개요 안에도 그림이 들어갑니다. 개요 안에 또 그림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좀 건의사항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 짝수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다 홀수 짝수로 돼 있죠. 홀수 짝수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0과 1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과 0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키면 1이고 끄면 0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1과 0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네, 그죠. 아날로그는 연속된 것을 말하고요. 디지털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는 게 디지로그. 우리 그 이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홀수 짝수를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싱크 와이즈, 싱크 와이즈, 싱크 와이즈 이렇게 이제 구성해 봤고요. 저는 이제 PPT보다는 싱크 와이즈만으로 가능할까? 한번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자,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네. 자, 참깨가 있습니다. 참깨. 참개죠, 참개. 참개를 잡아서 넣고 나면 이것을 따로 이렇게 뚜껑을 덮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개는 나가려고 하는 애를 잡아당긴다고 해요. 그래서 한 마리만 있으면 잘 나가는데 한 6마리 정도만 집어넣으면 한 마리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막 잡아당기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걸 보겠습니다.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아, 무섭다, 그렇죠? 귀엽나요? 네. 호랑이인데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참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꼭 싸움을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호랑이와 사자가 싸워서 누가 이길까? 자, 여기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확률입니다. 많이 1대1로 많이 싸워서 싸움을 붙여서 어디가 더 많이 이겼냐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내면 확실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호랑이가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런데 호랑이는 자기 영역에 혼자 주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사냥을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막 사냥을 하던 중에 다른 호랑이가 끼어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 정답은 같이 사냥한다입니다. 호랑이는 두 마리가 같이 사냥해서 그걸 잡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싸움을 해서 그 먹이를 놓치는 것보다는 먹는 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사냥을 성공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네, 자, 누구냐 넌 해서 우리 잘 아시죠? 올드보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있더라고요. 장자가 묻는다 누구냐 넌. 그래서 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네임은 이상한 나라의 알렉스입니다. 이상한 나라 알렉스. 저는 이제 독일에 있지만
말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는 그런 이제 코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잡러로 이제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이상한 나라냐? 왜 이상한 나라냐? 그래서 자,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 이상의 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자, 이가 상하는 것은 이상한 나라죠. 그 다음에 이상의 나라, 유토피아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상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아직도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사는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다음 살 곳은 예, 남미,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도 좀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거고요. 저는 N 잡는데요. 제가 이제 그 독일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방과 후 수업으로 예, 좀 잠긴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게 맥북으로 이제 이걸 쓰거든요. 맥북으로 쓰는데 가끔씩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예, 가끔씩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팅되는 동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보게 된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너무 쉽게 예,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를. 그래서 저는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착각했죠. 아니었고요. 우리 한글이 너무 쉬워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배우는가를 제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언어를 배우는 게 이게 쉽게 배울 수도 있구나. 간단하게 배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영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예, 1대1 영어 코칭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자, 영어 코칭을 이제 하는데요. 코칭을 어떻게 되냐면 성인 초등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성인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주로 포커스를 잡는 것은 영어 울렁증입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 원장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어르신도 하시고 직장인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기 국가기관 통역도 해봤고요. 민간업체 통역도 해봤는데요. 참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종교는 이제 기독교인데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자, 마인드맵, 싱크와이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싱크와이즈 누구냐 넌 해서 싱크와이즈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데 도대체 싱크와이즈가 뭘까? 무엇이 싱크와이즈일까? 지금도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싱크와이즈가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영어 코칭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는 다른 것보다도 발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좋은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듣고 연습하시면 좋은 발음으로 영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언어는 돈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옆으로 좀 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her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ere인 단어에 t를 붙이면 there이 됩니다. 그 다음에 w 붙이면 where이 되죠. 그러니까 다 장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hear만 제대로 알면 모든 게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hear 그리고 같은 발음입니다. hear 듣다죠. 듣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ear이 들어있습니다. 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hear로 듣다라는 걸 알게 되면 ear 귀까지 연결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heart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사람 그 안에 뭐가 있냐? art가 있습니다. art는 원래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음과 단어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독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에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서 독일의 소개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네, 독일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교육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국가 책임에 대한 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인생을 결정한 시기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독일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초등학교인데요.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학교 입시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 인문계로 갈지 일반 학교로 갈지 대학교를 가는 학교로 갈지 아니면 직업 학교로 갈지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지나면 김나지움이나 또는 레알슐레를 가게 되고요. 김나지움에 간 친구들은 아비투어 즉 우리로 따지면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의 학교 간 애들은 직업 학교 또는 취업을 하게 되죠. 독일의 교육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에게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인생이 결정되는 데 대해서 과연 동의하십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학생들 아침 8시까지 등교하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12시에 집에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숙제는 30분, 숙제가 30분이 넘어가면 숙제가 많다고 부모님들이 항의를 합니다. 일반 학교들은 오후 1시 또는 2시, 늦어도 3시면 집에 귀가를 하고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따로 이제 원래 독일은 학비를 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활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대학교 기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집세를 부담하는 본게만샤프트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직업인데요. 직업은 잡센터라고 해서 직업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직업 소개소 같은 건데요. 이 국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심지어 기름값까지 제공하면서 안내를 해주고요. 3개월까지 이 월급의 50%에서 70%를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는 직업에 대한 걱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거주고요.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장 안에는 교육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은 의료보험인데요. 의료보험은 예, 장점은 모든 부분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 단점은 모두가 같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낸 사람하고 적게 낸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시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20만 채를 몰수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샀죠. 왜냐하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저와 싱크와이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원래 제가 이거를 예, 파일이 잘못 불려왔는데요.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책을 우리 박용태 기술사님께 그 새벽 모임을 통해서 이 책을 추천받고 바로 읽고 제가 이걸 정리하고 이제 함께 있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차는 요렇게 해서 요걸 이제 긁어서 우리가 보통 그 여기 보면 다중가지 추가로 이제 집어넣죠. 그래서 책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독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서가 뭘까요? 네. 독서는 책을 읽는 거를 독서라고 하겠죠. 근데 그러면 책은 뭘까? 그리고 읽는다는 건 뭘까? 책을 읽는다는 건 뭘까?
라는 질문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싱크와이즈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그 독서 그리고 싱크와이즈 이걸 접목해서 그 책과 나와 싱크와이즈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요. 요런 구조로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구조로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요렇게 보면 또 다르죠. 이게 칸덴스키라고 미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입체파를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 거실에 아무도 그러니까 그 화방이죠. 자기 그림 그리는 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자기가 보지도 못한 그림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이것이 귀신이 갖다 놨나 천사가 갖다 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방향을 달려서 놨더니 전혀 다른 그림이 되더라. 그래서 입체파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쪽은 약간 그 뿌리로부터 솟아나가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을 이제 위에서 만들어 봤고요. 반대로 밑은 어떠냐? 마치 우산에서 빗줄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 집은 기와집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흔히 들어 보이는 3D 기와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집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싱크와이즈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또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그렇게 같이 이제 반응 이제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쓰면서 비교하면서 꼭 이 싱크와이즈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 싱크와이즈는 다른 것과 다르게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감이라고도 하고 조망이라고도 하죠. 조망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조망이라고 해요. 조감은 새가 내려다보듯이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을 이 조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싱크와이즈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광주라는 도시에 우리가 이제 이 첫 발족식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싱크족이죠. 광주가 주자가 들어가요. 근데 원래 팔도의 이름은 여기 보시면 경상도죠. 경주와 상주가 붙어서 경상도고요. 충청도는 충주, 청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그다음에 강원도는 원래 강릉에서 왕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강릉이고요. 황해도는 황주, 해주, 그다음에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함경도는 함흥, 경성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광주는 다르죠. 같은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광주에서 새로운 싱크와이즈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기호 대표님의 완전 다른 진행 방식과 방법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걸 강의까지 연결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광주 센터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와 계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김중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분 정도만. 예. 네네. 우선 지금 현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수 계신데요.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시고 또 교육청 교육장까지 이렇게 역임하신 우리 장기호 교장 선생님 계신데 학생들 발표 듣고 싱크와이즈 오늘 여기 참석하시면서 오행시 겸 또 참석 소감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바로 보시겠습니까? 예, 제 이름이 소개가 잘못됐는데 정기식입니다. 정기식이고요. 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행시를 하기 전에 우리 광주 싱크조 이렇게 발족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크게 발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싱크와이즈와 굉장히 빨리 만났어요. 초기에 처음 97년인가 지금 생겼죠. 그랬는데 아마 그 무렵 얼마 안 지나서 묘한이 인연이 돼가지고 저 인생에 있어서 싱크와이즈 만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교직에 40년 있다가 퇴직을 한 지 지금 3년째 됐습니다. 3년째 됐는데 되돌아보건대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참 도움이 됐던 게 있어요. 책으로 얘기하면 이제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책과 만남이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그 메모 기술 이제 이런 책과 만남도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법정 스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을 만났던 것이 또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고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이 IT 분야에서 우리 정인교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이 싱크와이즈를 만났던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교사로 있다가 또 교육 행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싱크와이즈를 만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해서 하여튼 뭐 행정을 하면은 뭐 기획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저 개인적인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퇴직하고 나서도 저는 싱크와이즈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연간 그 일정표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전부 뭐 미리 계획된 일 있으면 그게 정리하고 또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연간 일정표를 21년도부터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농사한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농사한 일을 하면서도 그런 그 경영하는 것들을 그게 정리를 해보면 참 그 나름의 정리도 되고 내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싱크와이즈 만남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 정도 하고 오행시 서두에 그 오행시 얘기를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광주 싱크족이죠? 예, 광주 싱크족 여러분 주인이 되어 광주 싱크족 활동에 참여하셔서 싱크족 활동이 크게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족적을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감과 또 싱크와이즈를 만난 또 이야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질문은 요 정도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 가장 또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남아서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이렇게 싱크와이즈를 쓸 수 있게끔 이 싱크와이즈를 이제 개발하신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오늘 귀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광주에 내려가셔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에 이어서 또 이렇게 광주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권기호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굉장히 부담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두 학생이 너무 참 똘똘하죠.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유튜브로 맨날 보면서 와 그러고서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김연아 선수가 상 받을 때는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비슷한 느낌을 아까 제가 느꼈습니다. 그 학생들이 너무 기특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현 대표가 30년 얘기를 하셨는데 또 우리 교장 선생님 이름도 잘못 발음하시고 30년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31년째 됐지만 ThinkWise를 출시한 것은 98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24년 정도 됐고요. 실제로 ThinkWise라는 제품을 만드는 그 단초가 되는 생각을 한 것은 93년도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30년 정도. 그 93년도에 저는 원래 시뮬레이션 쪽 전문가입니다. 시뮬레이션 엔진, 그래픽 시뮬레이션 패키지 이런 것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가 왜 없을까? 그 당시에 맨날 쓰는 게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왜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을까? 라고 고민을 제가 저한테 물어본 거죠. 왜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컴퓨터 가지고 앞으로 생각을 이렇게 프로세싱해서 결과를 만드는 데 쓰는 게 컴퓨터인데 왜 그런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을까? 그걸 생각한 게 93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30년 그 정정해드리고요. 해외에 판매한 것은 한 80만 카피 정도 판매했고 국내에는 25만 카피 정도. 그리고 그 해외 판매한 80만 카피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대부분 판매된 거고 2010년 이후에는 국내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판매는 하지만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게 한 25만 카피. 또 아까 30만 명이 쓰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음악은 크랙 버전을 쓰고 계실 거예요. 5만 명 정도는 크랙 버전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뭐 좋은 제품 만들었다,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에 저는 감사드리고 그런데 사실 좋은 제품을 만든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를 응용하고 이렇게 쓰셔서 효과를 보시는 사용자분들이 더 사실은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좀 얘기할 거리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